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 산업을 보유한 국가이며 2022년 기준 선종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진 주문의 37%를 수주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따냈죠. 사실 지금이야 전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선박 건조 능력은 더 대단했습니다. 일본 승려 앤리는 9세기경 당나라를 여행한 후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썼는데 그는 신라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라고 썼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길이 30m가 넘는 초대형 전함을 직접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나라 왕휘가 쓴 범의 소록에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당시 크고 작은 함선들이 파도에 다 부서졌으나 유독 고려의 전선은 배가 견고하여 온전했다며 고려의 배는 강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배를 건조해 다시 일본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렇게 뛰어난 선박을 만드는 우리 조상들에게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말이죠. 일본의 경우 약 5,000년 전인 조몬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리야마 1호를 포함해 목선 100여 개가 발견됐지만 한반도에서는 그간 이런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9월 경남 지역을 핥히고 간 태풍 매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2003년 9월 한국을 휩쓴 제14호 태풍 매미는 한반도 전역을 핥히었지만 유독 경남 지역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130명이 넘는 사상자, 1만 채에 가까운 주택이 파괴됐고 873개 도로가 파손됐으며 30여 개의 다리를 붕괴시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낙동강과 인접한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비봉리의 경우 수해 원인으로 양수와 배수가 지목됐습니다. 이에 창녕군청이 직접 나서 완전히 침수된 비봉리 양배수장을 확장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듬해 4월 매미보다 강한 폭우도 견뎌낼 수 있는 초대형 펌프를 설치하고 그에 걸맞게 물이 머무를 유수지를 파기 시작했는데 굴착기 바가지에 조개더미가 줄줄이 끌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폐총이라 불리는 조개더미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에게 폐총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해안이나 강변에 살던 옛사람들이 먹고 남은 뼈나 껍데기 또는 쓸모 없어진 생활용품을 조개더미에 버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옛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쓰레기장인 겁니다. 그런데 비봉리에서 끌려나온 폐총이 특별했던 것은 현재 비봉리는 내륙이기 때문입니다. 내륙에서 발견된 폐총은 정착 생활의 증거이므로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조심스레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막종 당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서둘러 조사단을 꾸려 비봉리로 달려갔는데 그는 비봉리에서 오래된 나뭇가지와 바다 쪽에 빗살무늬 토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단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해안가에서 발견된 폐총은 세월의 흐름과 파도에 쓸려 훼손되기 일쑤였지만 비봉리는 내륙 저지대 습지였으므로 유물의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 즉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 양식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월부터 본격 발굴이 시작됩니다. 비봉리 폐총은 총 5개 층으로 아래 3개 층은 8,000년에서 6,500년 전, 위에 2개 층은 각각 6,500년 전에서 5,500년 전과 5,500년에서 4,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대부분 가장 위층에서 발굴됐는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똥화석과 망태기가 나왔고 장신구도 여럿 나왔습니다. 특히 장신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곳에 살던 옛사람들의 먹고 살기가 넉넉했다는 의미, 먹고 살기 넉넉해야 몸단장을 하니까요. 당시의 식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쓰레기들도 등장했는데 제첩, 굴, 꼬마 껍데기는 물론 상어 척추, 가오리 꼬리뼈 등등의 해양생물의 흔적과 사슴, 멧돼지, 개, 늑대, 소, 고라니, 꿩, 오리 등등 육상생물의 뼈도 나왔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도토리였습니다. 비봉리에서 약 90여 개 저장구덩이가 발견됐는데 짠 바닷물에 도토리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토리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아마 비봉리에 살았던 옛사람들은 바닷물에 저장함으로써 타닌 성분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약 8,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단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상어와 가오리 꼬리뼈가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해양에서 사냥을 했다는 의미, 즉 바다로 나가 상어를 잡고 가오리를 잡았다는 의미일 텐데 무엇을 타고 사냥에 나섰느냐는 겁니다. 분명 배를 탔을 텐데 상어를 잡고 가오리를 잡을 때 올라탔던 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발굴을 이어갔죠.
여름이 다가오며 조사단 내부에서도 슬슬 철수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임 실장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분명 십자가를 받고 그 끝에 돼지꼬리 모양의 끈을 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조사단원들에게 뭔가 납작한 판이 나오면 즉각 발굴을 중단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꿈에 나온 돼지꼬리 모양의 끈이 배를 접안시킬 때 사용하는 밧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죠. 6월 24일 오후 3시쯤 지표로부터 6m 아래를 긁던 굴착기 기사가 그만 파자며 임 실장을 설득했으나 그는 딱 한 번만 더 긁어보자고 기사를 설득했는데, 마지막 그 한 바가지에 노란색 나무판이 등장했죠.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굴착기가 뒤로 빠지고 발굴단원들이 전부 내려가 진흙을 손으로 퍼내기 시작했는데, 1시간에 걸친 수작업 끝에 드디어 쪽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쪽배는 길이 3.1m, 너비 62cm의 통나무 속을 판에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소나무 조각을 떼어 전문가에게 자문했더니 수령 200년 된 소나무로 만들어졌음이 판명됐고, 이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귀중한 신석기 시대 배가 한국에서 발굴됐죠.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조몬 시대의 목선 130여 척이 출토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로 인정됐지만, 창녕 비봉리에서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고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배가 됐습니다. 발굴단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급파된 목조보존 전문가 2명과 함께 주변 흙과 배를 한 번에 들어올려 특수 제작된 나무 상자에 담아 중앙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배에 비봉리 1호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1이 붙은 것은 출토 지점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배 비봉리 2호가 발굴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2차 발굴에서는 약 9m 떨어진 곳에서 노가 출토됐는데, 전체 길이 181cm의 자루와 물갈퀴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나왔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비봉리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벌써 배를 만들어 바다 사냥을 나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안가에서나 등장할 법한 폐총과 생활용품들이 왜 바다에서 60km나 떨어진 내륙에서 등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비봉리가 신석기 시대에는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비봉리에서 흙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염수규조가 90% 이상 검출됐는데, 규조란 돌말이라고도 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밀물과 바닷물에 널리 분포하는데, 이게 퇴적되면 규조토가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시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염분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봉리가 바다였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즉 8,000년 전에는 경남 창녕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겁니다. 경북대 황상일 교수 역시 6,800년 전 이전에는 비봉리가 내만의 해안에 있었으며, 해안선은 청도천을 따라 인교 부근까지 전진해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창녕 비봉리가 해안이었을 당시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하고 도토리를 저장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상어를 잡고 가오리를 잡았을 겁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하의 고래잡이 그림이나 비봉리 폐총에서 발견된 상어 척추, 가오리 꼬리뼈, 일본과의 교역의 증거가 되는 흑요석을 떠올려 보면 신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원양어업과 장거리 교역이 가능한 튼튼한 배를 만드는 선박 건조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후로 한선, 거북선, 판옥선, 현재 LNG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을 갖게 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